14번을 같이 합시다. 14번. 뭐 맞췄어도 한번 들어보세요. 14번. 자, 보니까 이거 그때 어떻게 하랬냐면 그 절대값 안에 들어가 있는 걸 얘들아 그냥 A로 퉁쳐보면은 그냥 4지. 이거 아니겠어? 맞죠? 그럼 이거 하면은 A가 그냥 뭐라고 나와요? 풀마 4입니다. 이게 나오잖아. 그거 풀자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3 이거에 x에다가 더하기 5a 풀 4인가 봐. 그게 풀마 4입니다. 이거 풀자는 거예요. 알겠죠? 해달라고 한 거는 모든 이거의 한 근이 a라고 했구나. 모든 실수 a의 합을 구해라. 그럼 여기다가 x한테 누구 넣어요? a를 넣으면 얘 아니면 얘가 발생해야 돼요. 무조건 근이 되려면. 그러니까 넣자. x에다가 a를 넣으세요. 넣어보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2a 더하기 3에다가 a배 해주고요. 더하기 5a 더하기 4 일단 써보자. 그럼 뭐가 나오죠? a제곱은 마이너스가 돼야 될 거고 1차가 2a가 되겠다. 그래서 4 해주면 이게 풀마 4라는 거지. 됐어요? 첫 번째. 틀린 거 있니 혹시? 틀린 거 없겠지? 있으면 좀 말 좀 해줘요. 첫 번째 플러스 4였다 치면 4랑 4가 날라가가지고 얘들아 그냥 a제곱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돼? 0이 돼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a가 얼마 나와요? 0 또는 2가 되겠네. 두 번째 뭐예요? 마이너스 4였다 해봐요. 넘기면 어떻게 돼요?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다가 빼기 8이야. 그럼 여기서 a가 뭐가 나오니? 얼마야? 4랑 2 해줘서 마이너스 플러스인가? 4 또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겠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a 값들이 이렇게 돼주면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이 a들을 싹 다 뭐 해달래? 더해달래요. 우와! 다 더하면 얼마야? 4 나오겠다. 이해됐어요? 그냥 뭐 별 뜻 없어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15번 차라리 이게 더 할 얘기가 많아요. 15번 x제곱에다가 더하기 루트에 이거 내가 뭐로 바꿔치기 하랬니? 절대값으로 바꾸라 그랬죠. 절대값에 x 풀 1 이렇게 써야 돼요. 는이 아니라 더하기 5는 근데 그 옆에 것도 또 있어. 아유 귀찮아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쓰시고 더하기 8이래. 근데 이거는 얘들아 나중에 우리가 결국 또 해야 되는 얘기여서 어차피 그때 가서 또 할 겁니다. 넘기면 x제곱에 일단 얘들아 절대값을 우리가 연산을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쓸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그때도 말했지만 얘랑은 또 다른 점이 뭐냐면 얘는 통째로 들어갔던 거고 얘는 일부에만 들어가 있죠. 이렇게 나왔던 게 몇 번이었냐면 내가 풀어준 게 12번 풀어줬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12번 하면서도 그 12번에서 절대값 적용된 게 결국은 x 빼기 4잖아요. 2로 묶어보면은 그래서 기준이 누구였던 거야? 4였죠. 4보다 크다 작다로 나눠서 했단 말이야. 그럼 얘도 똑같아. 얘는 누구랑 누가 기준이겠니? x는 얼마? 마이너스 1이랑 x는 얼마겠어요? 얘 때문에 0인 거야. 얘네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생각해봐. 이것들 가지고 내가 범위를 표시를 하고 싶은 건데 마이너스 1 찍고요 0도 찍어요. 그럼 얘네 때문에 생기는 범위는 몇 개가 나온다고 했었어 그때? 이렇게 3개의 범위가 생긴다고. 기준이 2개가 보니까 한 직선을 2개로 잘라봐. 그럼 3개가 나오겠지. 만약에 절대값이 하나 더 있어 3개야. 그럼 기준이 몇 개예요? 그때 기준이 3개죠. 그럼 몇 개로 나눠져요? 4개가 되는 거야 그땐 또. 알겠어? 그럼 뭐 할 거냐면 내가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여기 3번 범위로 나눠서 한번 해볼게. 이거는 길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해야 돼. 봐봐. 첫 번째부터 가볼게요. 첫 번째 1번. 얘들아 1번 범위를 한번 써보자. 마일보다 뭐 한 거야? 작은 범위죠. 두 번째는 뭐예요? 여기다 미리 써놓을까? x가 마일보다 작다. 두 번째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는 뭐 해야 돼? 커야 되고
3, 0이구나. 0보단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 근데 내가 여기다가 항상 어떻게 할 거냐면은 x가 크다 쪽에다가 항상 좀 등호를 쓸게요. 네? 이거는 어디 붙든 상관없어요. 여기 있었어도 되는 거야. 답에 영향이 없어. 왜 그러냐? 너네 이거 기억나지? 내가 절대값 a 처리할 때 뭘 기준으로 나누라 그랬지? a가 뭐 할 때? 0보다 클 때랑 a가 뭐 할 때?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a가 그대로 나온다 했었고 음수면 뭐 달고 나온다?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했었잖아. 근데 지금 근데 누구 안 썼어요? 0 안 썼죠. 0. 0은요. 여기 붙어야 될까? 여기 붙어야 될까? 지금까지 내가 맨날 여기다 썼거든요. 근데 진짜 여기만 가능할까? 그게 아니라 여기 써도 돼요. 왜? 0은요. 어차피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도 얼마인 거야? 0은 그냥 0이야. 그래서 이 등호가 여기 있든 한 번만 쓰면 돼요. 알겠지? 근데 매번 이제 이거 쓰는 걸 바꾸게 써버리면 우리 헷갈리잖아. 그 대부분 답지랑 대부분 선생님이랑 모든 이들이 웬만하면 변수가 크다 쪽에다가 등호를 써요. 이유가 없어. 그냥 그게 이유야. 모두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냥 그거에 맞추자고.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x가 마일보다 작다 쪽엔 등호를 일부러 안 쓴 거예요. 여기 x가 마일보다 무한 범위야. 여기는 큰 범위지. 그냥 여기다 쓰자고. 별 뜻 없어. 알겠지? 어디 붙든 답에 영향이 없어요. 왜? 얘가 이걸 등호가 여기 있든 상관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세 번째, 이제 x가 0보다 무한 범위, 큰 범위니까 여기다 등호 쓰자고. 이렇게. 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범위를 나눠서 풀 거예요. 요까지 괜찮죠? 요거 돼요? 자, 그럼 1번 범위 먼저 해볼게. 야, 그럼 봐봐. 1번 범위면 마일보다도 작은 쪽, 0보다도 작은 쪽, 왼쪽이지. 그럼 얘 입장에서 얘 어떻게 나오겠니? 마일보다 작은 걸 넣어보세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 얘도 마찬가지. 마일보다 작은 거 넣어봐. 당연히 0보다도 작은 것들이 대입되겠죠. 그럼 둘 다 뭐 달고 나오면 돼? 둘 다 음수 달고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달고 나오면 돼요. 에? 그래서 저기서 x제곱에 일단 천천히 이렇게 써보는 거야. 마이너스 달고 뒤에 것도 마이너스 달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모습 그대로 써주면 돼. 알겠지? 너네 이거 풀 줄 알아 몰라? 풀 줄 알잖아. 이제 풀어보자. x제곱에다가 이거 몇 x야? 마이너스 2x 생기고요.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야? 별론데? 자, 이거 씨 근해공식 해야 돼. 자, 하라는 게 뭐야? 아휴, 답을 봐봐요. 답을 보세요. 답이 어때요? 꼴보기 쉽게 생겼지? 근해공식 써야 돼. 어쩔 수 없어. 체념하고 갑시다. 반공식 갈게요. 반공식 쓰면은 1 풀마 루트에 뭐야? 반의 제곱. 1의 제곱에서 더하기 ac니까 마이너스 ac니까 3 되겠다. 3. 이거 괜찮아요? 그럼 얘네가 다 답일까요? 이게 다 답인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답인 거야. 이 가정을 만족을 시켜줘야 돼. 알겠지? 하기 싫지? 나도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는 일단 이렇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들아 1 플러스 루트 3이랑 1 마이너스 루트 3 비교해보면 얘는 1보다 커요, 작아요? 마일보다? 크지? 답으로 쓰면 돼, 안 돼? 안 돼. 우리는 지금 마일보다 작은 거 써야 돼. 안 돼요. 얘는요. 얘 얼마인지 알아, 너네? 1.7 땡땡땡 아니었나? 기억나요? 그거 알아두면 편해요. 안 되면 제곱하면 되는데 제곱하면 너무 귀찮잖아. 1.7 뭐시기를 빼봐. 그럼 몇이야 이거 대충? 0. 몇이겠죠? 마이너스 0. 몇. 알겠어? 마일보다는 큰 수예요. 얘 둘 다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제끼시고 넘어갑시다. 이제 두 번째. 야, 진짜 이거 그냥 노가다야. 어쩔 수 없어요. x가 이제 이 범위로 들어왔다 해보자. 자, 그럼 생각해봐요. 얘는요, 기준이 아까 마이너스 1이었지. 근데 이번 범위는 얘 기준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넘어갔어? 오른쪽으로 넘어갔지. 그럼 얘는 이제 부호가 뭐라는 거야? 얘는 이제 양수인 거예요. 안에 있는 게. 얘는 근데 여전히 어느 쪽이야? 0 입장에서 왼쪽이지. 여전히 음수인 거야.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 이 녀석은요, 이제는 그대로 나오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요, 아직은 야, 잘못했구나. 얘들아,
내가 진짜 멍청이다. 미안합니다. 여기 마이너스였네요. 여기 뭐예요? 그럼 여기 플러스네요. 미안해. 여기서가 이제 뭐야? 여기도 아직 플러스인가? 이거죠? 틀림없지? 아 진짜 멍청하다. 이게 틀린 거네요. 그러면 다시 할게요. 미안해. 자 빨리 할게요. x제곱에다가 마x랑 풀x니까 x끼리 사라지고요. 풀 1에다가 얘 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알겠어? 미안합니다. x가 그럼 뭐예요? 풀마 루트 2가 되겠네. 두 개 중에 마에보다 작은 게 누굽니까? 마이너스 루트 2겠죠. 얘는 그럼 답으로 체크를 하셔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로 갈게요. 이렇게 멍청할 수가. 이거는 맞죠? 마이너스 여전히 달고 나오니까.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2x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 아 여기서 뭔가 좀 바뀌겠구나. 얘도 반공식 갑시다. 마이너스 1에다가 풀마 루트 뭐야? 반의 제곱 1에서 AC 해주면은 여기 3 되겠다 또. 그럼 두 개 중에 요 범위에 들어가는 게 있나? 일단 마이너스 돼요? 마일에서 더 작아지지 안 돼요. 플러스는요? 얘가 아까 1점 몇이라며? 1.7 몇이라며? 마이너스 1까지 해주면은 0.7 양수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여기서는 답이 안 나와. 넘어가면 돼. 세 번째. 뭐라고? 0보다 크거 나왔다. 그럼 다 어떻게 나오면 돼요? 전부 다 그대로 나오면 돼요. 다 이제 오른쪽 범위 넘어갔으니까. 자 그래서 x제곱에 더하기 x 더하기 1에다가 마이너스 x에다가 빼기 3 그것이 0입니다. 이거 풀 거고요. 그럼 x제곱 빼기 2가 얼마야? 0이니까 x는 또 풀마 루트 2가 되겠다. 그럼 그 중에 양수인 거니까 루트 2만 답으로 써야겠지. 알겠음? 내가 또 뭐 잘못했니? 답의 순서상 있어요? 야 오늘 진짜 난장판인가 보다. 내가 뭐 잘못했니? 얘들아 나 뭐 뭘 잘못한 거야? 이거에서 잘못했어요? 미안해 진짜로. 왜 진짜 미쳤나 봐요. 여기 얼마예요? 그러면 4죠? 사과할게. 미안해 얘들아.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x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죠? 이렇게 둘입니다. 이렇게 둘. 미안해. 정답이 몇 번이야? 3번이 되겠죠. 3번. 알겠지? 넘어갈게요. 나 이제 계산수 안 한다 오늘. 알았지? 말했어요. 이제 안 해요. 자, 우리 그때 48페이지까지 했었나요? 네. 43번은 잘했어? 절대값이 또 나왔는데? 일단은 고친 사람들도 있고 맞은 사람들도 있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49페이지부터 할 건데 야 이제 근계수 관계 활용해가지고 푸는 거예요. 얘들아 근데 물어보는 것들 잘 보면은 전부 다 뭐야? 그냥 싹 다 그냥 곱셈 공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곱셈 공식 너네 뭐 다 알잖아. 그거 잘 활용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라. 일단 44번으로 와봐봐. 그거는 풀 건 아니고요. 그냥 얘기만 좀 해볼게. x제곱에 a 빼기 4의 x 마이너스 2는 제로 이거래요.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인가 봐. 자 이때 물어보는 게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a 알파 마이너스 2인가 봐요. 그리고 뒤에 모습은 베타로 똑같이 해놨어. 자 근이다 보니까 근을 당연히 뭐 해줘야 돼? 그냥 넣으세요. 물론 우리가 근계수 관계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얘는 모양이 너무나도 여기서 만들 수 있는 모습이지. 맞아요? 자 여기서 a랑 알파랑 곱한 것만 내비두고 여기서 플러스 4 알파가 생기거든? 걔네만 뭐해? 반대편으로 넘겨. 그럼 얘 뭐가 돼요? 마이너스 4 알파가 되겠지. 아니, 그냥 풀자. 얘 뭐가 되겠니 그러면? 마이너스 4 베타가 되겠죠. 곱하면 뭐가 나와요? 16 알파 베타인데 이게 두 분의 곱이야 알파 베타가. 그게 여기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면은 a를 몰라도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여기 마이너스 2 그냥 넣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 다르게 푼다.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문제 풀 때. 그래서 근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좀 대입을 해서 모양을 좀 간단하게 바꿔놓고 가는 게 더 아마 편할 거야. 여기 문제들 다 그러네. 뭐 딱히 뭘 풀어줘야 될지 모르겠다.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한번 숙제로 잘 풀어보세요. 알았죠? 하나 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 50번 봐봐. 이것도 안 풀 건데 그냥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만 할게요. x제곱에 뒤에 거를 차라리 풀어줄게. m 빼기 2의 x에다가 더하기 12m 이렇게 돼 있어요. 는제로. 야 이거에 두근의 b가 3대 1이래. 그럼 너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3알파, 알파 이렇게 두근을 잡으세요. 알겠죠? 그리고 해달라고 한 거는 모든 실수 m의 합을 구해라. 여기서 너네가 쓸 수 있는 건 두 개밖에 없어. 두 근의 합. 그게 여기서 뭐야? 8 빼기 m 빼기 8이죠. 그게 몇 알파예요? 4알파 아니겠니? 실제로 더해보면은. 그 다음 두근의 곱을 한번 또 써보자. 곱은 뭐예요? 계수관계 쓰면은 12m 그게 곱해봐. 3알파 제곱이구나. 이렇게 해주면 알파랑 m의 관계식 몇 개 나와? 2개. 연립하면 답 나와 안 나와? 나오겠죠. 그렇게 풀면 돼요. 근데 얘들아 봐봐. 물어보는 것도 이거 센스인데요. 물어보는 것도 뭐예요? m 값이죠. 그럼 너희는 m에 대해 푸는 게 좋겠니? 알파에 대해 푸는 게 좋겠니? 당연히 m에 대해.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를 지우고 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운 그 값을 여기다 넣으세요. 그냥 밑에다가. 그럼 m에 대한 방정식 나오고 그거 풀면 돼. 넘어갈게요. 이거 다음 페이지 갑시다. 으악. 그러면 뭐하지? 그러면 54번을 해보세요. 상이지만 안 어려워요. 풀어봐. 오, 깜짝아. 자, 이제 해볼게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 얘들아, 뭐라 했지?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반대래. 이게 뭔 말이야? 그냥 두 근의 합이 얼마다? 0이다 이 소리죠. 쉽게 말하면. 맞아요? 얘가 0 돼야 돼요. 얘가 두 근의 합자리가. 그럼 여기 3에서 1 해주고 풀풀 들어가면 K는 마이너스 1 또는 얼마겠어요? 마이너스 3이겠죠. 하라는 건 뭐냐면 K의 값을 구해달래. 그럼 둘 다 답 아닌가? 누굴 제껴야 돼요? 마이너스 3. 왜요? 아니구나.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왜요? 지금 여기서 두 실근이라 그랬지. 맞아? 그 말은 얘들아 어차피 얘 사라지면 x제곱의 상수 이렇게 남는 거거든? 물론 이제 k 값으로 쓸 수 있지만 내가 세모라고 쓴 이유가 뭐냐면 이걸 풀었을 때 답이 나와야 돼요. 실수로. 맞지? 근데 만약에 얘들아
그러니까 바로 갔으면 좋겠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만약 이렇게 나왔어, 그럼 무조건 무슨 근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허근일 수밖에 없죠. 4 넘기면 마사가 되면서 루트 씌워가지고 하면 루트에 마사가 들어가니까 풀마 2i가 돼버려.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남는 게 양수면 안 되고 뭐가 남아야 돼? 음수처럼이 아니죠. 음수가 남아야 넘겼을 때 실근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 말은 요 남아있는 이 상수 부분이 반드시 음수가 돼야 돼요. 혹은 0이어도 괜찮아.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안 돼요. 서로 다른 이라 했기 때문에 0 들어가면 또 중근이 나옵니다. 지금은 여기 제외. 근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여기 얼마 돼버려? 양수가 나와, 양수.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얘 안 되고 얘가 맞다.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별로 안 어렵죠 이거?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은 58번인데 너네가 해봐요. 58번 좋은 문제다. 자 이제 해볼게요. 봐봐. 그 하기 전에 요 얘기부터 좀 해보자.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인수분해 안 되죠? 이거 실근 가질까 허근 가질까? 그럼 머릿속으로 뭐 해요? 당연히 판별식 하겠지. 판별식 해보면 뭐 나오니? 양수가 돼가지고 실근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거는 할 필요도 없어요. 판별식을. 무조건 실근입니다. 왜 그러냐면 너네 그 판별식이 뭐야? 요거죠. 그럼 여기 앞에는 무조건 양수 혹은 0이 될 수밖에 없는 거 보여? 그리고 요 뒤에서 A랑 C의 부호가 만약 다르잖아요? 그럼 이 부호가 그냥 뭐가 돼버려? 앞에 것까지 해서? 양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 보면은 얘랑 얘랑 지금 부호가 어때? 다르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최고차계수는 웬만하면 얼마로 잡아요? 1 아니면 양수로 맨날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음수가 돼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실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여기서도 A가 양수인데 얘가 써있다는 거는 이게 무조건 실근일 거고 실근이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실근이라고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뭘 해볼 거냐면 두 근의 합을 한번 적어볼게. 두 근의 합이 뭐예요? 2a고요. 두 근의 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3a예요. 자 곱의 부호가 지금 음수인데 합은 양수래. 이거 과연 무슨 말일까? 곱한 게 음수라는 거는 둘의 부호가 어땠다는 거야? 달랐다는 거죠. 근데 합은 양수라는 건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였을 때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양수 쪽이 더 크다는 거야. 그래야 더해도 양수가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안 쓸 거야. 그건 나중에 함수에서 할 거예요. 알겠죠? 지금은 그거 안 쓰는데 그냥 참고로 얘기하면 그것까지 해석할 수 있고 그럼 그냥 우리 맘대로 어차피 알파랑 베타랑 지금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그냥 알파를 누구로 잡을까요? 음수로 잡고요. 베타를 양수로 해요. 아니 누군가는 거꾸로 할 수 있잖아. 거꾸로 해도 상관없어. 똑같은 결과야. 아무거나 그냥 하세요. 편한 대로 하세요. 알겠지? 그럼 얘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야?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죠. 얘는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그대로 나와야죠. 이것만 쓸 수 있으면 돼요. 지금 문제는. 됐어요? 그럼 너네 저거 어떻게 활용할 거야? 양변 뭐 해야 돼? 제곱을 해야죠. 양변 제곱합시다. 그냥 이거 제곱하면 얘들아 이거 별거 없다. 이거 제곱하면 뭐야? 앞에 거 제곱하고 뒤에 거 제곱하고 그냥 마이너스니까 중간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쓰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해준 게 7이 되라는 건데 아이고 내가 바보같이 했구나. 그럼 여기서 뭐 해줘야 돼요? 아유 귀찮아라. 얘가 뭐야 얘가 합의 제곱인 2a를 뭐 한 거에서 제곱한 거에서 곱을 몇 개 빼야 돼? 2개 빼면 되죠. 이렇게. 지금 나 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냥 할게요. 자 다시 합의 제곱에서 곱을 이렇게 4개 빼자. 그러면 7 나온다 이 소리죠. 자, 한 번에 갑시다. 이것도 한 번에 써. 알파 베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3a래 3a.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미안해 다시 할게. 실수는 안 했어요 아직. 실수는 안 하고 내가 지금 이상하게 쓰고 있는데 잘 봐봐. 여기서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을 7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얘를요 합의 제곱에서 곱을 몇 개 뺀 거로 볼 수 있어?
4개 뺀 걸로 볼 수 있지?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여기 막 생각나는 대로 썼어요. 미안합니다. 7은 그러면 얘가 뭔데? 아이고야 뭐죠? 2a예요. 2a 이거의 제곱 빼기 4배 알파 베타 뭐예요? 마이너스 3a겠죠. 이렇게 되겠다. 이거 풀면 돼. 풀 곳이 없으니까 위로 가져옵시다. 자 그러면 4a의 제곱 더하기 12a 그래서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7 이게 0이다 이렇게 되겠다. 인수분해 돼요? 되네. 2랑 2하고 7이랑 1 해서 이렇게 하면 플러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찾은 a는 마이너스 2분의 7 또는 2분의 1인데 양수가 답이니까 얘가 답입니다. a 찾는 거니? 아니네. 그러면 자 이제 또 알파 제곱에 베타 제곱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는 두근의 합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빼면 나오죠. 근데 두근의 합이 지금 2a였으니까 4a 제곱 빼기 2배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그러면은 4a 제곱에 더하기 6a라서 a 자리에 2분의 1 퐁당 대입해주면 앞에 게 1 뒤에 게 3 해서 4 이렇게 되겠다. 정답이 4입니다. 이 돼요? 그냥 절대값 나왔으니까 뭐가 포인트야? 부호. 왜? 부호를 알아야 저걸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절대값 처리를.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알아야 나오는 거를 모양을 결정을 하겠죠. 야, 59번도 어려워 보이는데 그래도 다 풀 수는 없으니까 숙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야 59번도 써놔요. 수업 시간이라고. 이거 그냥 같이 하자. 대신 풀어야 돼. 풀어 오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질문 많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은 60번 같은 거 내가 그때 개념 프린트해서 한번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억나니 이거? 막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새로운 근을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해가지고 하는 거 만들기 했던 거 나만 기억하니? 우리 같이 했잖아. 다 기억해야 돼.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알겠지? 62번으로 갈게요. 그 쉬운 거 말고 더 좀 빡센 거 해봅시다. 바로 할게요. 62번 봐봐. 자 2차 방정식이라 해가지고 x제곱에 마이너스 ax 더하기 b인가 봐요. 이게 0이다. 얘들아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뭐냐면 x제곱에 마이너스 3a 빼기 4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더하기 2인가 봐. 는 0. 이거의 두 근이 뭐가 이렇게 복잡하니? 얘랑 얘래요. 자 이때 실수 a, b에 대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해라. 이거 어떻게 풀래?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일단은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두 근의 합이 지금 뭡니까? 개수관계로는 뭐라고 나와요? 개수에서는 a죠. 맞아요? 실제로 곱하세요. 뭐래? 실제로 더하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 곱은 뭐예요? b죠. 실제로 곱하면 이겁니다. 일단 할 수 있는 걸 해보자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합을 먼저 해봐요. 두 근의 합 뭐예요? 개수관계로는 얘고요. 실제로 더해봐. 일단 그냥 써. 뭐 보이는 사람들은 바로 해도 돼. 문제 풀 때. 그 다음 곱도 한번 해보자. 개수관계로 곱은 뭐야? 아유 복잡해. 이거고요. 실제로 곱해. 일단 그냥 써요. 고지고대로 곱해요.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지금 모르는 게 몇 개예요? 알파 베타 모르고 A, B 모르지. 총 몇 개야? 4개예요. 모르는 게. 근데 주어진 식이 몇 개예요? 4개죠. 이건 열림만 잘하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연립이 좀 특이할 수는 있는데 연립을 해야지 뭐 어떡해. 얘 뭐야? 얘 뭐로 묶여? 항상 공통인수로 묶으세요. 알파 베타. 그 앞에 건 알파가 남고 뒤에 건 베타가 남아. 우린 얘를 A, B로 표현할 수 있어요. 위에 다 써놨잖아. 그러면 얘가 뭐야? 아이고야 그냥 A, B야?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A, B랑 요 녀석이랑 같은 거예요 지금. 그냥 더 이상 못 건드리니까. 그 다음 얘는 뭔데? 곱했지? 그럼 알파가 총 몇 개가 생겨? 3개. 베타도 몇 개야? 3개. 그럼 이걸 한 번에 알파 베타의 몇 제곱? 이렇게 한 번에 묶어 써도 되겠다. 근데 알파 베타를 곱한 게 B래잖아요. 그럼 B의 몇 제곱? 3제곱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자, 봐봐. 정리를 해볼게. 내가 구한 거에 첫 번째가 뭐냐면 3A 빼기 4는 A, B래요. 두 번째 마이너스 B 플러스 2는 B의 세제곱이래. 정리를 해보니까 별거 없네. 두 개 중에 누구 먼저 풀어야 돼? 너희 문자 많은 거 먼저 풀래? 문자 적은 거 먼저 풀래? 당연히 적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2번 먼저 풀자는 거야. 2번 풀려면 그냥 뭐 하면 돼? 이거 다 했죠? 다 했잖아, 그치? 이거 뭐 하면 돼요? 조리제법 해야죠. 맞아? 인수분해 해가지고 3차 방정식. 얼마 넣으면 0 나와? 1이지? 그럼 개수 다 써요. 중간에 비어있는 건 무조건 0으로 채우셔야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돼. 1 써요. 1 내려오고 1 올라가고 1 내려오고 1 올라가고 2 내려오고 2 올라가서 0인데 여기서 무슨 근 나와? 머릿속으로 빨리 판별식 해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마이너스 7 나오거든요? 이거 괜찮니? 이거 얘가 2차항, 1차항 상수일 거 아니야? 아이 머릿속으로 이거 하라고. 얘 가지고 판별식 하라고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뭐 나와? 음수 나오지. 더 이상 실근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럼 누구로 그냥 끝이야? B는 1로 그냥 끝인 거야. 위에 거 처음식에다가 1 넣어요. 그럼 B에다가 1을 대입을 해주시면 1번식에다가 그럼 어떻게 돼요? 3A 마이너스 4는 여기 1 들어가니까 A인 거야. 뭔데 그러면? 슥슥 넘기면 2A가 얼마? 4가 돼서 A는 또 2라고 나오네. 이렇게 A, B 찾는 거야. 하라는 게 뭐예요? 몇 번이야? 62번. A제곱 B제곱 해달래. 더하면 얼마? 5가 되겠네. 2번이다. 이해돼 이거? 그러니까 무슨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요? 시계 개수랑 문자 개수가 같으면 무조건 풀 수 있다. 알겠지? 그냥 연립 잘 해주면 돼요. 내가 이거를 왜 A, B를 안 없애고 알파 베타를 없앴을까? 그냥 단순해요. 이게 뭐가 되니까 묶이니까 쓰기 좋잖아. 그냥 흐름대로 가면 돼. 알겠지? 무조건인 건 없어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잠깐만 이게 그 대표 유형이 별로 안 어려워서 얘들아 차라리 뒤에 걸 풀어줄 거고요. 64번으로 와볼래? 그 64번을 얘들아 내가 나중에 고생을 좀 덜 하려고 지금 한번 이렇게도 설명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볼게요. 자 64번에 지금 첫 번째로 나온 게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b는 제로 해가지고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자 이때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을 근으로 하는 새로운 방정식을 구해라. 근데 지금 문제 좀 보니까 최고차 계수들 잘 봐봐. 고정돼 있어. 바뀌어. 문제들 선지마다 다르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봐봐요. 얘들아 너네 이거를 근으로 한다고 하면은 두 근의 합을 만들어 볼 거고요. 곱을 만들어 볼 건데 두 근의 합이 뭐라고 나와? 알파분의 1이랑 베타분의 1 더하면 되지. 통분합시다.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근계수 관계로 알파 베타 더해봐. 얼마야?
A고 곱해봐 B죠. 그 여기다 넣읍시다. 그럼 뭐라고 나와요 이거? B분의 A라고 나오겠죠. 그리고 곱도 한번 해볼게요. 그럼 그냥 알파 베타 분의 1인 거야. 이거 바로 가도 되죠. 그게 얼마예요? B분의 1이네. 너희 한번 합했을 때 B분의 A가 되고 곱했을 때 B분의 1이 되는 두 근을 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어 봐봐. 지금 만들어 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우리가 알기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에 2차항분의 1차항 쓰면 되지. 그게 B분의 A라는 거야. 우리가 알기로 두 근의 곱은 2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 그게 그냥 두 근의 곱이에요. 그럼 만들면 어떻게 돼? 다들 만든 거야? 가만히 있는데 만든 거죠? 야, 그럼 봐봐. 다 분모에 누가 있어요? B가 있죠. 그럼 맨 앞에가 누군 거에 좋아? B제곱으로 시작하는 게 좋고요. 두 근의 합이 이렇게 된다는 건 여기는 마이너스 AX가 돼야 되는 거 괜찮니? 그리고 두 근의 곱이 B분의 1이 되려면 뒤에 상수항이 1이어야 되는 것도 괜찮죠. 이게 답이에요. 그럼 몇 번이야? 어디 갔어? 답이 4번이야? 4번이 답이야. 근데 이걸 내가 좀 다르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게 지금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더 나아요. 알겠죠? 근데 그 3차, 4차로 갔을 때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더 고차 단위로 갔을 때 이 문제를 지금처럼 풀기에는 조금 벅차요. 왜냐면 하나만 늘어나도 통분할 때 재료가 많아져. 그 내가 하나 더 알려줄 건데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잘 봐요. 처음 방정식이 x제곱에 마이너스 ax 플러스 b거든?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얘들아, 근이라는 건 대입하면 뭐 해야 돼? 당연히 성립하겠죠. 저 등식을 만족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더하기 b는 0 이렇게 써야 돼요. 만족을 시킬 거야, 저 알파란 숫자가. 내가 여기서 양변을 알파로 나눠볼게. 가 아니라 알파 제곱으로 나눠볼게. 그럼 얘 어떻게 돼요? 1 되죠. 얘 어떻게 돼요? 알파분의 1 남는 거 괜찮아? 알파 제곱을 분모에 써면 하나가 약분될 거 아니야?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괜찮지? 는 0. 일단 들어봐. 그럼 얘네 내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역순으로 한번 써볼게요. b에 알파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a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마지막 1 이렇게 될 거라고. 야, 근데 베타도 알파랑 역할이 어때요? 똑같죠? 그럼 베타에도 똑같은 짓을 하면 뭐가 나오겠니? 뭐 하는 거야? 요거의 제곱 마이너스 a배 그대로 그냥 알파 대신에 베타를 베꼈어. 그럼 베타도 이걸 만족시키고 있겠지. 그럼 지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잘 들어야 돼. 지금 칠판 봐야 돼요. 이러한 방정식에 뭐가 돼버린 거니?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은 근이 된 거 알겠어요? 여기에 x 대신에 알파분의 1을 넣으면 뭐가 나온대요? 0이 된대요. 여기다가도 베타분의 1을 넣으면 뭐가 된대요? 0이 된대. 내가 지금 위에서 뭘 베껴 쓴 거야? 알파랑 베타 대신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 대신에 x로 다 대체를 한 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앞으로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근이 역수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거 공통점을 알려줄게. 이제 결과는 이겁니다. 앞으로 너네가 원래 거를 보시고 그거의 역수를 근으로 갖는 새로운 방정식은요, 무조건 이 개수들 있죠? 그거를 역순으로 적으면 돼요. b가 맨 앞에 왔잖아. 얘는 상수항이 b였죠? 여기 마이너스 a잖아요. 가운데 게 마이너스 a였죠? 이 상수항이 오히려 1이지 얘가 최고차 계수가 1이었죠. 그러니까 너네가 앞으로 어떤 방정식이 나왔는데 그거의 역수를 근으로 한대. 그러면은 개수의 순서를 뭐 하면 돼? 반대로 써버리면 그냥 무조건 그 방정식 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증명이 요거예요. 이게 차수가 늘어난다고 바뀌겠니? 안 바뀌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도 나온다고.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는 0이 있는데 이거의 근을 3차니까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요. 근데 나는 이거 가지고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이라는 근을 갖는 방정식 새롭게 만들고 싶어. 그럼 뭐라고 쓰면 돼요? dx부터 시작하시면 된다고. dx 세제곱 얘부터. 그 다음 누구야? cx 제곱. 그 다음 bx. 그 다음에 a는 제로. 이렇게 써버리면 된다고. 외워두시라고. 알겠지? 이렇게 약간 특정 폼을 만족하는 거는 시험에 자주는 아니어도 나올 수도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면 편해. 다 된 건가? 알아두세요. 나중에 고차에서 얘보다 이게 더 편하단 말이야. 고차 방정식 갔을 때. 그래서 그때 또 얘기하기 싫어서 미리 그냥 딱 칠게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때 이거 했던 거 기억나지? 이러면서 넘어갈 거예요. 다 안 보여주고. 2차에서 그래서 미리 한 거야. 알겠지? 알아두세요, 이거는. 어쨌든 답은 뭐 하라 했죠, 근데? 그래서 답이 몇 번이었죠? 4번이다. 이런 거 보면 앞으로 역순 생각하시면 돼. 역순. 67번은 힌트 주고 넘어갈 거고, 잘못 푼 방정식 그거 하나 하고 잠깐 쉴게요. 알겠죠? 한 3분. 길게 모시고 3분만 쉴게요. 67번 봐봐요. 얘들아, 2차 방정식 나와 있고 이거의 두분이 2랑 알파래지.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대입, 누굴 대입해요? 2를 넣어야죠. 맞아요? 2를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A, B에 대한 식이 하나 나와. 까지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줄 봐봐. 걔도 똑같아요. 근이 마이너스 1에 대입하세요. 그럼 A, B에 대한 식이 또 나오죠. 그럼 A, B 구해줘, 안 구해줘? 지금 내가 한 말 있잖아. 너네 문제 읽으면서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로 내가 어떻게 풀어야겠다는 설계가 되는 수준이 돼야 좋아요. 안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꾸 읽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돼. 이 문제를 어떻게 설계할까? 알겠지? 그거 습관을 들이세요. 약간 이게 관망하듯이 위에서 내가 이 문제를 다 안다는 듯이 자꾸 보려고 해야 돼. 그럼 A, B는 구했다고 생각해도 돼요. 계산만 하면 나오는 거니까. 구한 거나 다름없어. 그럼 너네 A, B를 알면은 알파, 베타 나머지 근들도 동원아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구할 수 있지 않겠어? 왜냐면 얘들아 생각해봐. A, B를 구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 방정식을 완벽하게 아는 거지. 근데 그 중에 한 근이 2라는 거는 근이 이쁘지. 그럼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럼 나머지 한 근인 알파도 자동으로 알 거야. 베타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모르는 거 다 구한 거야. 그랬을 때 그 알파랑 베타로 만든 새로운 2차 방정식. 뭐 이게 어려워.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상이라고 해서 그 단계 하나하나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계가 많아진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쫄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봐, 집에서. 넘어갈게요. 뭐 봐. 그 다음에 뭐 할까? 야, 그 다음에 뭐 하지? 뭐 해야 돼? 70번으로 가볼까요? 자, 요거 하고 쉽게 잘 봐. 70번. 얘들아, 이런 거 할 때는 정리를 좀 하세요. 정리를. 지아랑 나윤이가 있나 봐요. 이 녀석들이 이상하게 할 거야. 따라가 보자. 지아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지아는 x개수를 잘못 보고 풀었대요. 자, 그럼 뭐냐면 1이라 그랬지. 이렇게 해볼까요? 그냥 처음 방정식을 이걸로 잡자. 그럼 잘 봐봐. 지아가 보고 풀었다는 이 방정식은요, 집중을 잘못했다는 거에 집중하면 안 되고 잘한 거에 집중을 해야죠. 지금 뭐라고 했어? 지아는 x개수를 잘못 봤죠. 그럼 뭔 제대로 본 거니? 2차랑 상수는 제대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의 정보에서는 얘네들은 정확한 거야. 딴 거는 보지 마세요. 알겠죠? 나윤이는 뭐래요?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아유, 바보들. 근데 바보. 나도 바보야. 나도 잘못 봤어. 여기서 얘는 제대로 본 거예요. 이 녀석이. 알겠지? 그럼 필요한 게, 너 생각해봐. 제대로 본 걸로 구성된 게 뭐예요? 두 근에?
여기서 두 근의 합이랑 곱 이건 무조건 쓸 거 아니야 우리가. 맞아요? 여기서 얘랑 얘로 구성된 게 두 근의 곱입니까? 합입니까? 곱이겠죠. 얘 가지고는 곱을 이용할 것 같고요. 얘는요? 합이겠지. 알겠어요? 근데 지금 봐봐. 지하가 얻은 근은요. 어쨌든 잘못된 근이긴 하지만 잘 봐야 돼. 이걸 알아야 돼. 이렇게 나오긴 했어도 얘는 제대로 본 거라고. 그럼 두 근에 뭘 해봐야 돼 이거에서? 곱을 하자고요. 왜? 여기서 두 근의 곱이 개수관계로 B잖아요. 그게 실제로 얘네 둘 곱한 값이 될 거라고. 그건 제대로 본 거니까. 합은 당연히 틀렸겠지. 제대로 된 정보만 가져가자는 거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얘도 똑같아요. 얘도 했더니 근이 어떻게 나왔대? 마사의 풀마 루트 7로 나왔대요. 그럼 이번엔 여기서 플러스였다 얘들아? 플러스야?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뭐야? A잖아. 이건 제대로 된 정보일 거라고. 여기서도 더하면 돼요. 알겠지?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는 하나는 아이고 이제 안 써도 되잖아. 너네 그거 다 연습했잖아. 이거 하면 어떻게 돼? 12가 돼야죠. 합차인데 가운데 플러스로 바뀐다 했지. 맞아. 켤레 복소수에서. 왜? 얼마라고요? 12였고요. 그 다음 얘 뭐예요? 두 근의 합. 두 개 더해봐. 그냥 얘 루트 7길이 사라지겠지. 마팔이겠죠. 돼요? 그럼 A는 얼마였던 거야? 정확하게 8. B는 12.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원래 근을 구해달래. 그럼 원래 방정식이 뭔데? x제곱에 8x 더하기 12는 0입니다. 이거였을 거고 6, 2, 12 마마가 아니라 풀풀 들어가면 되겠다. 그러면 근이 뭐라고 나와요? 마이 또는 마육 이렇게 나오겠죠. 답을 이렇게 쓰시면 돼. 마이랑 마육. 이해됐어요? 잘못 보고 풀었다? 제발 잘못 본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 잘 본 거를 칭찬해줘야죠. 알겠습니까? 53페이지로 갑시다. 아이고야. 53페이지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어렵게 꼬면은 되게 어려워. 근데 제대로 배우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제대로 알려줄게요. 잘 보세요. 일단 이 문제랑 관련 없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할까요? 자, 이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그럼 얘들아, 너네가 요 부분까지만 딱 fx라고 한번 해볼까? 그러면 f라는 저 2차식한테 알파를 넣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0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거의 근이 누구예요? 알파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0 나오겠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모습이 아닌 게 들어가면 얘는 0이 될 수가 없어.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럼 만약에 f에다가 x 마이너스 3 이런 방정식이 또 있다고 해봐요. 그럼 과연 여기서 두 근은 누굴까요? 그러니까 fx가 이거야. 이거는 0이다 라고 해놓은 게 근이 이렇대. 알파랑 베타래. 근데 이거의 근은 뭘까? 판단이 됩니까? 어렵나? 얘 근이 뭘까요? 요 노란색의 근. 잘 봐봐. 방금도 말했지만 이 f라는 식은요, 이 괄호 안에가 얼마가 돼야지 0 나와요? 알파가 되면 0을 뱉어내는 그냥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알파가 통째로 들어가 있잖아 지금. 그럼 0이 되는 거야. 그냥 단순해. 그것만 생각해. 그럼 얘도 요만큼이 뭐가 되라는 거야? 알파가 되면은 0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저 장치 자체가. 알겠지? 그러면 x한테는 얼마를 넣어야 돼요? 알파 더하기 얼마? 3을 넣어야만 뭐가 돼? 알파가 돼서 0이 나올 거라고. 저 장치의 뜻이니까 그게. 이해돼? 그럼 이 방정식, 노란색 방정식의 근은 누구라고 말해야 돼? 알파 더하기 3인 거죠. x에 넣은 값이 근이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것만 지키면 돼요.
그럼 한번 이해가 됐으면 72번을 해볼래요? 얘들아 1시간도 안 남았어 이제. 좀만 참아요. 나한테 하는 말입니다. 좀만 참아라. 얘들아 해볼게.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여기도 똑같아요. 일단은 이거의 근이 알파나 베타라는 건 통째로 알파가 대입이 됐을 때 0을 뱉어내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타도 마찬가지겠죠. 항상 뭐 헷갈리면 다 써놔 이렇게 대입한 거를. 그러면 그냥 얘 통째로 뭐가 되는 게 필요한 거야. 우리는 알파가 되게 만들자 이거예요. 그럼 과연 x한테 누굴 넣어야 될까? 그 x가 근인 거야. 새로운 방정식의 근은 이 통째로 얼마가 되면 알파가 되면은 만족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이거 알겠지? 그럼 정리해봐. 그러니까 지금 3 빼기 2x가 알파입니다가 된 거고요. 자리 바꾸기 하면 어떻게 돼? 2x가 뭐라고 나와? 3 빼기 알파야? 그럼 x가 뭐라고 표현돼요? 2분의 3 빼기 알파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가 누구라는 거야? 2분의 3 빼기 알파구나 라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 알파는 거 근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그냥 말 그대로 사고를 거치지 않은 그냥 막 푸는 풀이죠. 그거는 그렇게 풀지 마시고 이 안에가 통째로 알파가 되면 0 된다고 하니까 얘가 알파가 되려면 x한테 누굴 넣어야 될까? 이거 이해됐어요? 방법 하는 거? 다 된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다른 근은 누구겠니? 알파의 역할을 누가 하면 돼? 베타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알파 베타 지금 같은 역할이니까 얘를 지금 더하라는 거야. 지금 문제에서는 알겠지? 두 분의 합 맞니? 더해봐. 여기 더해보자. 이미 통분 돼 있잖아. 2분의 뭐야? 3, 3 만나니까 6. 마알파 마베타니까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요렇게. 근데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래? 마 4래요. 그럼 분자 얼마예요? 10. 그래서 얼마? 5가 되겠네. 이해됐음? 알겠어요? 이렇게 풀면 된다. 어려워 이거? 아니지. 그냥 배운 대로. 알겠지? 작동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근데 복습을 안 하면 당연히 까먹겠죠. 그러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깔끔하게 하셔야 돼. 그러면 75번은 어떻게 할래? 한번 해봐요. 내가 이거 왜 풀어줘 지금? 주말 테스트에 나올까봐 그래요. 주말 테스트에. 그 주말 테스트 난이도를 좀 올릴게요. 너무 쉽죠 지금?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서 이번 주에 좀 어떻게 보는지 좀 보고 난이도를 또 어떻게 할지 좀 생각해 볼게요. 대신 쉬우면 틀리면 안 돼. 알겠죠? 어려우면 풀 수 있는 건 다 맞춰야 돼. 실수하지 말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네가 그 시험을 딱 봤을 때 학교 시험 풀 수 있는 걸 다 맞췄어. 그럼 잘한 거예요. 본인 실력에 딱 적합한 점수를 받은 거잖아. 근데 그 점수가 만족이 안 돼. 공부를 덜 한 거지 뭐. 그잖아요. 그지? 뭐 더 하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풀 수 있는 건데 틀렸어.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한 문제에 집착하느라 뒤에 걸 안 푼 거야.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최악이에요. 최악.
그래서 시험 보는 연습을 자꾸 하라고 주말 테스트 보는 거니까요. 보기 싫어도 얘들아, 하기 싫고 해도 와서 좀 제대로 보세요. 그리고 사람마다 당연히 속도 차이가 있어요. 누구는 듣자마자 이해가 잘 돼 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구는 너 너무 어렵다 될랑말랑한 그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대부분 뭐 그렇겠죠. 어느 부분은 잘 되고 어느 부분은 조금 어렵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텐데, 그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건 그냥 공부를 더 하는 것밖에 없어. 복습하고 자꾸 모르는 거 체크하고. 그래서 집에서 더 많이 하세요. 자, 해볼게요. 내가 지금 이걸 풀어주면서 새로운 내용 얘기도 안 할 거고요. 뭐 갑자기 또 새로운 걸 알려주거나 뭐 그런 거 없어. 똑같이 할 거야. 했던 얘기 또 할 거야. 지겹게. 잘 봐. 단순해요. 이방정식 처음에 얘네들은 전부 다 뭐였니? 그냥 fx였어. 이뻤어. 근데 내가 어쨌든 내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근이라고 하니까 그걸 뭐 했니? 대입했단 말이야. 어디에 넣어야 돼요? 당연히 x에 넣어야죠. 똑같아요. 여기도 이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건 그 알파랑 베타를 어디다 넣어야 돼? x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f에 4알파 빼기 3이 0 된다는 소리야. 이거 통째로 알파라는 게 이번엔 아니에요. 차이점 알겠어요? 항상 뭐라고? 근이라는 건 x에다가 넣으라고요. 저기서는 내가 왜 그냥 넣었다고? 여기 x밖에 없으니까 알파 그냥 넣은 거라고. 베타 그냥 넣은 거라고. 근데 여기서는 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알파를 여기다 넣으면 이 모양이 0 된다는 거예요. 이거 괜찮아? 그럼 두 번째로 뭐겠어요? 또 베타도 똑같겠죠? 4베타 빼기 3 이게 0이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걸 줬어. 이거 뭐 지금 어떻게 했어? 그냥 뭐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면 되죠. 얘로 넘어가 보자. 이거에 두근에 뭘 구해달래? 지금 뭐야? 75분에 곱을 구해달래요. 두근의 곱. 그럼 두근을 찾아야죠.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이 모습 전체가 뭐가 되어야 돼? 일단은 요게 돼야 돼. 요게 저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그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지금 뭐라고요? 6x라고 적혀있는 그 괄호 안에 있는 모양이 여기 괄호 안에 있는 4알파 빼기 3이랑 같은 모양이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4알파 빼기 3 이게 되라는 소리예요. 혹은 4베타 빼기 3 이게 되라는 소리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x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x 한번 찾아볼까? 여기서 x는 나누기 6을 해봐. 그냥 쓰자. 그냥 6분의 4알파 빼기 3 또는 6분의 4베타 빼기 3 이게 이 하얀색 새로운 방정식의 근인 거예요. 두근. 이 두근을 뭐 해달래? 곱을 해달래. 자, 이거 곱해보자. 지금 좀 판서를 이상하게 하고 있네요. 분모가 36이고요. 분자는 저거 하기 싫은데? 해야지. 16의 알파 베타. 그리고 요거 두려면은 마이너스 12 베타.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2 알파. 그럼 마이너스 12로 묶어서 알파 풀 베타. 마지막 상수항이 플러스 9. 요것만 계산하면 끝. 근데 다 나와 있네. 얘 뭐래요 지금? 저기 보니까 마이너스 1이고 얘 뭐래요? 2분의 1이래. 끝났네. 계산해보자. 36분의 뭔데?
마이너스 16. 으악, 마이너스 6 더하기 9 13. 답이 왜 이래? 이거 맞아 이거? 맞네요.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36분의 마이너스 13이다. 괜찮아 이거? 복습 꼭 하세요. 알겠죠? 또 까먹는다. 주말 테스트 또 틀린다. 그럼 안 돼요. 이거는 오늘 했기 때문에 주말 테스트 낼 거예요. 금요일에 한 건 안 내겠지만. 야, 그리고 그 뒤에는 안 어려워. 복소수 단위에서 2차 인수분해라. 얘들아,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자, 이거의 두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그러면은 이렇게 못 했다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심지어 우리가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 예를 들면은 뭐 요런 거 얘를 인수분해 하래. 그럼 인수분해 어떻게 할까? 안 되니까 안 하는 것도 맞지만 이거 할 수도 있거든요. 억지로 하면은 어떻게 해? 억지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고 근을 찾아보자. 근의 공식으로. 괜히 좀 별로인 걸 잡았네. 2분의 뭐예요? 3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얼마 나와? 21인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근이 하나는 2분의 3 플러스 루트 21, 하나는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1 이렇게 두 개 나오거든? 그럼 이것도 굳이 쓰자면 x 빼기 2분의 3 뭐라고? 플러스 루트 21 하나 쓰고 x 빼기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21로 억지로 인수분해 할 수 있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여기서도. 알겠지? 아유 귀찮다. 이거 뭐 할까? 안 해도 돼? 해야지. 자 보세요. 77번으로 와보세요. 솔직히 이런 거는 왜 하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로 의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진짜 쓸데없는 건데 하라니까 합시다. 그냥 77번에 x제곱에 마이너스 2루트 2의 x 더하기 3. 자 이거의 인수를 구해라? 그럼 빠르게 뭐부터 해요? 근의 공식을 좀 먼저 합시다. 자 이거 는 0을 해가지고 근을 찾아요. 아유 귀찮다. 반공식으로 가자. x는 루트 2 풀마 루트 절반의 제곱 2 빼기 3.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루트 2 풀마 i가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는 x 빼기, 자 플러스였으면은 둘 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받을 거고요. 전개했을 때. 왜 마이너스 짜리였다면은 가운데가 플러스로 바뀌겠죠. 마이너스 받아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억지로 되겠구나. 그래서 인수인 걸 찾으래. 몇 번이 인수예요? 2번이네 2번. 정답이 2번인 거야. 이게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별로 쓸데없는 거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음 건 중요합니다. 유형 19번. 일단은 79번을 먼저 할 건데 79번을 내가 지금 해주면서 너네가 좀 잘 들어보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오해를 하면 안 돼. 뭐 한다 했지? 79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이거의 두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그리고 2차 식 fx가 알파를 넣고 베타를 넣으면은 2가 된대. 그랬을 때 fx의 2차항의 개수가 1일 때 뒤에 몰라. 점점점으로 해놓을게요. 그때 f의 마이를 구해달라.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잘 들어봐봐. 너네가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야. 지금 얘가 fx라는 거야?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천천히 읽어봐. 처음 주어진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고
그냥 갑자기 새롭게 나온 2차식 fx 이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 fx랑 얘는 아직은 관계 없는 거야. 둘이 다른 거예요. 알겠지? 근데 너네 한번 생각해봐. 얘한테 알파 넣으면 뭐 나와? 얘한테 알파 넣으면 0이죠. 왜요? 아니 근이래잖아. 근이면 무조건 넣었을 때 성립할 거 아니야. 0이 돼야 돼. 얘 보세요. F가 누군지 아예 정보 없음이야 지금. 몰라. 근데 알파를 넣었더니 누가 된대? 2가 나오고 베타를 넣어도 누가 나온대? 2가 나온대요. 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알파 넣으면 0 되는 건 아는데 누군지 2 나오는 건 누군지 모르겠어. 복잡하게, 이것도 복잡하게 보지 마요. 뭐 할 거냐면 나는 여기서 F 알파 빼기 2가 얼마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0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냥 내가 뭐 한 거예요? 요 2를 그냥 이항시킨 거야. 그럼 여기 0 남고 넘어가면 이 모습이 되잖아. 근데 누구도 베타도 이렇게 될 거 아닌가? 잘 봐봐. 너네가 잘 보세요. 몇 번이야? 79번 세상에서는 알파 넣고 베타 넣었을 때 0 되는 건 누구밖에 없니? 쟤밖에 없지 않나? 요 문제 세상 안에서는 알파 베타를 넣었을 때 0 나오는 2차식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쟤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F가 몇 차례 지금? 2차라고 했지? 근데 그 fx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걔한테서 얼마를 뺀 거에 2를 뺀 거에다가 누굴 넣었더니 알파랑 베타를 넣었더니 얼마가 나왔대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식의 모습에다가 알파, 베타 넣으니까 얼마가 됐대? 0이 됐대지. 그럼 얘도 는 0 붙이면 근이 누구라는 거야? 알파, 베타인 거야.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방정식은 누구밖에 없다고? 이 문제 세상에 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랑 같은 식이 되라는 거예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3 얘랑 같은 식이라는 거야. 그럼 그냥 상수 차이밖에 안 났던 거예요, 둘은. 그럼 마이만 딱 넘기면 fx가 뭔지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fx가 뭐라고 나와요? x제곱 마 x 더하기 5였구나. 실제로 여기다 알파를 넣어? 그러면 2가 나오겠구나. 베타를 넣어? 2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이것도 해석이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그냥 마이너스를 넣으래. 많이 넣어요. 얼마야 그러면? 7인가? 이렇게 나오겠지. 자, 다시 정리해줄게. 문제 처음 나온 게 뭐냐면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야. 그 말은 이 식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0이 되고 베타를 넣으면 0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알파, 베타는 요 식에다가 넣어야만 0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F 알파, F 베타가 둘 다 2래. 근데 이걸 내가 뭔지 몰라가지고 넘긴 거야. 그래서 F 알파 빼기 2가 0 된다. F 베타 빼기 2가 0 된다를 활용을 해가지고 요 식을 요 알파랑 베타 자리를 X로 바꿔주면은 요렇게 생긴 식에 알파 넣고 베타 넣으면 0 되겠지. 그럼 요 식이 당연히 저 식이랑 같은 식이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요렇게 생각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다른 것도 다 똑같습니다. 82번은 수업 시간이라고 해놓으세요. 아, 이거 너무 좋은 문제입니다. 숙제로 잘 푸시고 첨삭 시간에 이거 질문하지 마세요. 알겠죠? 이거 그냥 넘어가. 못 풀었으면 그냥 넘어가. 맞췄으면 잘한 거고 못 풀었으면 그냥 넘어가신 다음에 나랑 할 거니까 어차피. 그리고 내가 혹시라도 또 정신 못 차리고 이거 넘어가 버리면 말 좀 해주세요. 알겠죠? 나머지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유형인데 그 개념 프린트 있나? 있으시면 꺼내보세요. 뭐 없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네? 내 거 어디 있어? 다 있어요? 없어? 2차 방정식 맨 앞에 2차 방정식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마지막 페이지. 다 있니? 이게 뭐야? 한 거구나. 혈례근인데 이렇게 먼저 봅시다. 일단 제시된 2차 방정식이 이렇대. 첫 번째가 뭐냐면 만약에 A, B, C가 얘들아
유리수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근의 공식으로 실근 찾아봐봐. 뭐 나와요? 뭐죠? 2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했을 때 여기가 무리수로 남아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 제곱수가 돼서 유리수가 돼도 돼. 근데 만약에 무리수로 남았다고 해보자. 그럼 만약에 한 근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해봐. 그럼 당연히 다른 근은 누구겠니? 1 마이너스 루트 2겠죠. 이거 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유리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봐도 이거 뭐예요? 유리수 분의 유리수야. 유리수겠지. 그리고 풀마 요렇게가 만약에 이 루트 텀이 안 사라졌다고 해봐요. 그럼 이 텀은 무조건 무슨 텀이 돼요? 무리수 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은 항상 유리수가 개수일 때는 풀마가 붙는 텀은 반드시 무리수 텀이다. 그래서 만약 이게 한 근이다 라는 게 나오면 다른 근은 무조건 무리수의 자리를 바꿔줘야 돼요. 너희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한 근이 이렇게 나왔어 라고 하면 애들이 아 다른 근은 그럼 루트 2 플러스 1이겠군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맞아 틀려? 이거 아니라고. 순서 바꿔놨다고 속으면 안 되고 여긴 똑같이 가셔야 돼. 유리수 텀은 무리수 앞에 부호를 뭐 하라고요? 바꿔야 돼. 뭐 딴 거는 조심할 거 없는데 요것만 알겠어요? 두 번째는 뭐야? A, B, C를 뭐라고 잡아요? 개수를. 그걸 다 보면 알죠? A, B, C가 실수일 때가 된 거야. 실수면 마찬가지야. 근의 공식이 뭐 다른 게 나와? 다른 게 나와? 아니지. 똑같은 거지. 그럼 만약에 허근이 나왔다 해봐요. 허근이 나왔다는 건 요 텀에서 허수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 여기 실수인데 A, B, C 실수로 설정했으니까 요게 실수인데 허수가 되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만약에 또 한 근이 이렇대. 그럼 반드시 다른 근은 누구예요? 허수부의 텀이 반대여야 돼요. 부호가. 그러니까 켤레복소수가 돼야 돼요. 다른 근은. 그래서 이런 걸 켤레근이라고 해요. 서로 짝인 애들.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말한 그 개수들이 유리수인지 실수인지를 잘 봐야 돼. 이거 괜찮니? 별거 없죠? 그냥 이거 끝이에요. 책으로 가자. 하나 남았어. 하나. 오 허리야. 자 해봅시다. 일단은 그냥 얘기만 하고 넘어갈 문제는 83번. 자 x제곱 뭐 삐리리삐리리 나와 있거든요. 그거에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i래. 얘들아 근데 거기 밑줄 쳐야 돼. 실수 AB 밑줄 치세요. 지금 AB는 어디에 쓰여 있니? 2차 방정식에서. 개수인 거 보여? 개수가 뭐라는 게 보장돼 있대? 실수. 개수가 실수인데 한 근이 누구래요? 1 플러스 루트 3i래. 이 정보들을 종합하면 다른 근은 반드시 누구야? 1 마이너스 루트 3i죠. 뭐 그것만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뭐로 풀면 돼요? 근계수 관계로 푸는 게 맞겠지. 이거를 뭐 대입할 거야? 당연히 아니죠. 근계수 관계로 하세요. 그 다음 뭐하지? 그 84번도 봐봐. 다 설계를 해줄게요. 84번도 얘들아 너네가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 한 근이 나왔거든? 그거 분모의 실수화 할 수 있어 없어? 분모의 실수화 할 수 있죠. 실수화를 하셔서 좀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2차 방정식을 봐봐. 아는 게 뭐예요? 최고차랑 누구 알아? 1차 알죠? 1차. 그러면 그거는 두 근에 뭘 활용하는 게 좋아요? 합이겠지. 그 두 근의 합으로 뭔가를 또 표현을 하시고 알겠죠? 그리고 곱을 이용해서 A도 구하시고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져야 돼. 설계가 돼야 돼. 알겠지?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좀 해보시고 뭐 85번 똑같아. 너네가 잘 할 거야. 그지? 내가 뭐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잘 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 뭐하지? 86번은 지금 해보세요. 이게 그나마 좀 복잡하게 생겼네.
야, 봐봐. 이거 해볼게. 도대체 이게 뭔 말이냐. 자, 일단 개수들을 쫙 보니까 다 실수지. 맞아요? 근데 근이 알파랑 베타래. 근데 너네 이거 판별식 해봐. 무슨 근 나와? 허근이지. 그럼 알파, 베타 둘 다 무슨 수예요? 허수겠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야 돼? 베타가 누구라는 거야 도대체? 얘네가 서로 무슨 관계라는 거예요? 켤레 관계라는 소리야. 알겠지? 아까 말했잖아. 여기서 허근일 때는 얘한테 켤레, 이게 우리 켤레 복소수 배웠죠? 발을 붙여주면은 얘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자가 4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 뭐였던 거야? 너 베타야. 너 뭐였던 거야? 너 알파인 거야. 가면 썼던 거예요. 알겠죠? 가면을 벗기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의 바가 베타였던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국 얘는 12배에다가 통분하라는 거였구나. 2개 곱하면 알파 베타 분해. 얘가 베타 제곱인 거고 알파 제곱인 거지. 그냥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근계수 관계로 그냥 대입만 하면 끝나요. 이거 이해돼요? 별거 없죠? 자, 해봅시다. 이게 뭔데? 12배에다가 자, 두근의 곱이 얼마야? 12예요. 그리고 얘는요, 이 분자 이거 있잖아, 얘들아. 합의 제곱에서 곱을 2개 빼면 돼. 24빼라는 거야. 암산하면 이렇게 될 거고, 예? 이거 얼마야? 9에서 24 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15인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마이너스 15 나오네. 곱하기였으니까. 알겠음? 그래서 정답이 1번이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은 끝. 재밌지? 솔직히 오늘 재밌는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아요. 끔찍했어요. 너희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2차 함수를 할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가지고. 자, 2차 함수를 갈 건데요. 다들 넋이 나가 있네. 해도 돼? 오늘 근데 이거 숙제는 안 낼 거예요. 알겠지? 숙제 안 냅니다. 그냥 우리 그래프 복습 한번 하자고. 근데 좀 내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좀 그거에 맞춰서 숙제 보지 마시고요. 봅시다. 자, 너네 2차 함수 다 그릴 줄 알지? 각각의 자리마다 뭘 의미하는지도 다 알죠? 맞아요? 그냥 한번 그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너희한테 제시가 되는 게 y는 뭐 거기 나온 것처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죠? 뭐 이런 걸 우리가 일반형이라 불렀었고,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다 뭐로 바꿔요? 최고차 a로 잡아놓고. 꼭지점 찾는 거 기억나죠? 억지로 뭐 만들어?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해주면은 뭐 꼭지점 찾는 거 별거 아니었지. 저 다 기억나요? 우리가 3학년 1학기 때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중학교 때는 물론 매번 이렇게 바꾸기를 했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안 할 거야. 알겠죠? 더 빨리 풀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다 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 간단하게 좀 알려줄 건데, 거기 나와 있지만 함수를 그려보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리고 첫 번째부터 한번 봅시다. 자, 볼록성에 대한 얘기인데요. 야, 볼록성이 뭐야? 그냥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거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요? 누가 결정해요? A가 결정하죠. 이 볼록성은 내가 거기 써놨나? 안 써놨죠? A가 양수면은 볼 이렇게 써놔요. 볼. B가 왜 나와? A가 음수면은 땡땡 위볼 이렇게 써놔서요. 저것도 쓸 그 가치도 없어. 쓸 시간도 없어. 두 번째. 그 다음 중요한 게 축이다. 내가 지금 1번부터 이렇게 번호 붙여 가잖아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바라볼 때 일단 볼록성이 결정돼야 돼요. 볼록성이 결정 안 됐다? 그럼 당연히 두 가지 가능성을 다 놓고 가야 돼. 위볼, 아볼 전부 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중요한 순이니까 잘 보셔야 되고. 축! 너네 축방정식이 뭐였는지 기억나? 얘에서? 아까 내가 특강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너희가 아닌가? 2학년인가? 뭐예요? 축의 방정식. 얘기했던 것 같아요. x는 마이너스 뭐였어? 2a분의 b죠.
왜 그래요? 왜 얘가 축이지? 알아 몰라? 아유 뭐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하면 돼요? 그냥 저거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나와요. 굳이 바꾸진 않을게. 알겠지? 그냥 외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이제 앞으로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야 이거 축 얼마야? 3. 왜 3이야? 여기가 1이고 여기 마6이지. 일단은 A랑 B의 비율부터 구해. 지금 마6이죠. 그거를 마이너스 떼고 그러니까 반대부호로 바꾸고 절반 해주면 돼요. 얼마야 그러면? 3 나오겠지. 이런 거는 괜찮잖아. 이거 뭐예요? 축 마이너스 4분의 1. 왜? 비율 구해봐. 2분의 1이지. 절반 하라는 거는 분모에다 2 곱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4분의 1 마이너스 붙여. 마이너스 4분의 1 이해됐지? 이렇게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돼. 버퍼링 걸리면 안 돼요. 그냥 보자마자 아 얘는 축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구나. 그냥 그렇게 보이고 있어야 돼. 이미 쓰자마자. 알겠어요? 왜 그러냐면 야 2차 함수인데 축이 중요하겠니 안 중요하겠니? 축이 왜 중요해요? 너네가 2차 함수 어땠어요? 한번 했을 때? 2차 함수 했을 때? 중학교 때 말고 공통수학에서 했을 때 한번 했잖아 다들. 2차 함수 할 때 어땠어? 쉬웠니? 이게 2차 함수까지는 할만할 텐데 부등식까지 가가지고 그 마지막에 이제 근해 분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애들이 생각보다 많이 어려워해. 2차 함수가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쟤 때문에 그래요. 대칭성 때문에, 축 때문에. 알겠지? 왜 그러냐? 정보를 이쪽만 줘도 반대편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되게 티 안 나게 되게 적게 줘. 근데 애들이 그걸 연습을 좀 덜 하면은 대칭성을 잘 활용을 못 해가지고 조건을 결국 못 구하고 그냥 끝나버려. 못 풀어요. 알겠죠? 약간 모순적인 건데 이쁠수록 더 뭐 하냐면 꼬기가 좋아. 알겠지? 문제는 대부분 그래요. 나중에 너네가 배우는 것들 중에 되게 간단한 개념은 별게 없는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개념들이. 근데 실제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2학년 때 하는 수열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거든요. 걔도 그렇고 함수도 2차 함수 혹은 이번 우리 공통수학 2 특강 듣는 사람들은 그 뒤에 나오는 유리함수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대칭성이 있어요. 근데 대칭성이 있어가지고 오히려 문제는 어려워져. 알겠지? 그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서 최소를 갖잖아. 여기서 뭐가 바뀌어요? 증감이 바뀌어요. 알겠지? 감소하다가 뭐 해? 증가로 바뀌어. 이게 되게 중요한 정보거든요. 증감이 바뀐다. 그래서 축은 앞으로 너무 중요합니다. 제일 거의 1순위야. 볼록성은 너무 당연한 거고 조사를 한다는 건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축입니다. 알겠죠? 축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찾는 거 빨리빨리 찾으셔야 되고 참고로 요것만 좀 해놓자. 너희가 뭐 중학교 때 했을 수도 있는데 A, B의 부호가 같으면 축은 과연 어디 있을까요? 이 축의 부호가 과연 뭘까요? 음수겠지. 그잖아요. A, B의 부호가 똑같으면 이 부호 뭐예요? 음수되는 거 보여? 그러면 Y축보다 어디 있는 거야, 축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겠죠. 음수 쪽이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러면 Y축보다 축은 어디 있어요? 대칭축은 Y축 기준 왼쪽. 다르면 땡땡 처리할게요. 오른쪽이 되겠죠. 이것도 같이 적어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알면은, 그러니까 사용하면 되게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젠진 모르지만 언젠간 도움이 될 거예요. 세 번째, Y절편. Y절편은 그냥 뭐 하면 돼? X에다 0 대입해서 나오는 Y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주로 이제 0을 대입해라. 땡땡은 그냥 대입했다는 뜻으로 쓰거든. 수학 띄원 아니에요.
그래서 x에다 0 넣었을 때 y값, 그게 y 절편이다. 상수항으로는 c죠. 그 다음 네 번째, 그래프의 폭. 그래프 폭 누가 결정해요? a의 절대값, 맞죠? 그래서 요거는 절대값 a가 결정하고요. 클수록 뭐예요? 좁다. 왜 좁아요? 꼽다가 아니라 좁다. 클수록 왜 좁지? 크면 넓어야 되는 거 아닌가? 잘 봐봐. 그냥 별거 없어요. y는 x제곱 이렇게 다 됐다고 쳐봐요. 그럼 얘 1 넣었을 때 1 나오잖아. 2 넣으면 4 나오고. 근데 내가 y는 y는 2x제곱을 그린다고 해봐.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 2가 되죠. 얘보다 더 뭐예요? 빨라요. 그러니까 얘보다 그냥 두 배씩 올라가 있을 테니까 더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좁아질 수밖에 없다. 변화가 크기 때문에 좁아지는 거예요. 확 커지는 거지. 알겠어? 왼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더 좁아지게 나옵니다. 그래서 클수록 좁다. 그럼 당연히 뭐 작을수록 넓겠지. 그거 안 적을게요, 그거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갈 건데, 내가 뭐 말하는 거냐면, 너네가 아마 이제 이것도 바로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만약 이런 게 있어요. y는 2x의 제곱 마이너스 뭐 할까? 6x 더하기 k. 이것이 마이너스 1부터 뭐 할까? 2라고 할까? 2에서 최대값 max가 5래. k가 과연 얼마일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봐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밖에 소리에 집중하지 마세요.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디로 볼록해 일단? 아래로 볼록하죠. 기분이 좋은가 봐요 집에 가는 게. 축이 누구예요? x는 얼마? 2분의 3이죠. 2분의 3. 이게 바로 돼야 돼. 내가 아까 대칭성의 의미를 살리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범위라 그랬지. x값이 얼마부터 얼마래요? 마이너스 1부터 2인데 자, 두 개 중에 어디가 더 가까워요? 2죠. 2는 2분의 1칸 차이고요. 마일은 얼마야? 2분의 5칸 차이예요. 그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좀 멀리 끊으시고요. 2는 좀 가까이 끊어주면은 대칭성 때문에 가까울수록 덜 올라가고요. 멀수록 많이 올라가요. 이런 의미를 살려야 된다고. 그럼 당연히 최대는 어디서 나올 게 분명하니? 여기서 나올 게 분명하지. 가장 높은 값. 알겠어? 그럼 얘는 5라고 했어 지금 문제에서. 근데 그거는 우리가 얼마 대입해도 돼요. 마이너스 1을 넣어도 나오는 값이지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야 여기다가. 그럼 뭐라고 나와? k 더하기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k가 얼마예요? 마3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 거라는 거야. 그래서 대칭성의 의미를 살려줘야 돼. 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요거 가지고 많은 얘기를 할 거니까요. 오늘은 그냥 그래프 그리는 거 복습한 거고 다음 시간에 마저 합시다. 그리고 가방 싸세요. 가방. 그래.